dorime, interimo ad appare dorime, timere, matiremo, ameno. Umanare, imperavi, monare, ameno, ameno, dole, ameno, dorime. Well, I think Paris has a great history in couture. I mean, that was the first time that we saw that kind of, or this kind of display. So you're always going to have those couture houses that are setting the stage for everybody else. And in Milan, Italy is really known as producing. They're known as craftsmen. The textile production is some of the best in the world, other than in Japan. So you'll always get a really great sense for what the new technology is coming out of Milan. And London, it's just the avant-garde, right? It's the avant-garde. And in New York, I think that a lot of people look to Americans for ready to wear, for what we're going to see in sort of everyday life. 제가 말하는 걸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패션의 변방이에요. 아직까지는. 패션밸리의 중심이 된다는 일은 아마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울지도 몰라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이 쏟아 부어야지만 그거는 꿈이죠. 굉장히 꿈 같은 현실이고 꿈이 실현됐으면 좋기는 좋겠어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꿈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 그것이 정말 실현됐으면 좋겠어요.
뭐 탤런트 같은 것도 필요하는데요. 일단 그 비즈니스 플랜 같은 거 없으면, 그리고 일단 돈이 없으면 그거 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뭐 프레스 같은 것도 많이 붙어 있어도 일단 팔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뉴 브랜드를 런칭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요, 일단 한 5년, 앞으로 5년 어떻게 팔릴 수 있는 대부분 그거 있고, 어디서 팔릴 건지 그거 되게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디자이너들 보면은요, 저도 그랬고, 보통 개념적이나 관념적으로 경영이나 숫자라 그러죠.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잘 모르고요. 하지만 디자인이랑 비즈니스 마인드랑 병행하기란 참 힘든 것 같아요. 뇌의 다른 부분을 사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진짜 다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옷을 어떻게 팔 줄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옷을 어떻게 선전할 줄 아는지, 어떻게 유지를 하는지. 그러니까 옷에 있어서의 모든 거에서는 진짜 만능인이 돼야지, 옷만 잘 디자인한다고 이거는 진짜로 사장당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딱 망하는 길. 일단 저희 기기낙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가 테일러링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통적인 테일러링의 방법은 그대로 따라가는데, 거기에 이제 위트를 좀 준다거나 뭐 가공을 더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바꾸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SS 시즌인데, 그러니까 테마가 유랑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갖고 약간 좀 지친 듯한 막 그런 가공을 많이 했고, 좀 지저분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매번 제 그때 심정이나 뭐 환경 같은 걸로 테마를 많이 정하거든요. 약간 그런 식이라서 이번에는 좀 너무 돌아다녀가지고 그만 돌아다니고 싶어갖고 한 거예요. 저는 솔직히 남들보다 옷을 되게 잘한다는 생각은 솔직히 안 해요. 그러니까 제 옷이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대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많이 팔려고 노력한다, 이런 말 되게 질문 많이 들어오는데, 누구를 뮤즈로 해서 누굴 입히고 싶냐, 저는 그게 없어요. 다 입었으면 좋겠어요. 기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매장이 없으니까 기성화가 안 되잖아요. 내가 이 100장을 만들어 놓고 매장 한 군데에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곳을 뚫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을 할 수 있는 곳을 뚫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디자이너들 문제가 가만히 있으면 오는 줄 아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많이 문을 두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제가 합리적이고 제일 낫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게 바로 해외예요. 그러니까 어느 판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쇼라는 데를 나가서 옷을 걸어놓으면은 바이어가 와서 눈에 드는 옷을 사간다. 너무나 현실적이잖아요. 제일 이상적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해외를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아서 유통이 그분들이 늘리더라고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기 시작해갖고 파리라는 데 첫 트레이드 쇼를 갔는데, 후즈넥스트라는 데를 갔어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 정보를 안 주잖아요. 여성복 시즌에 간 거죠. 남성복인데. 그러니까 바이어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여기서 뭐 하냐고. 그러니까 난 몰랐다,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가 제일 큰 트레이드 쇼라며. 그러니까 허라고 되게 크지 않냐고. 그러니까 큰 건 맞는데 넌 여기 왜 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 크다는 얘기 듣고 왔다고. 정보가 딸랑 그거 하나였어.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몸으로.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제 옷이 베가스에 가 있고, 뉴욕에 가 있고, 런던에서 제가 쇼를 하고 있고, 이태리 요번에 처음으로 와이드홈무라는 트레쇼에, 이태리라는 곳에 옷을 팔게 된다는 건 남성복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저는 되게 뭐랄까 감동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 저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 도전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나가려고 할 때만 해도 저 말고 한국 브랜드라는 걸 트레이드쇼에서 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은 옆에 부스도 우리나라, 뭐 앞에 부스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정보 교환이 되면서 도전 정신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단점이라고 하는 게 또 있다면은 그거를 팔로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는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가 있으면은 이 사람이 다 하거든요. 경영도 해야 되지, 디자인도 해야 되지, 영업도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영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해외 비즈니스라는 게 엄청 정확하게 뭐 서로의 의사소통이 돼야 되고, 뭐 무역적인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뭐 정보가 몇 있어야 되는 거고, 델리라는 것도 엄청 못 맞추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맞춰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라는 게 단점이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먹힐 수 있었다는 건 그들이 뭉쳤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이걸 뭐 하나 잘하면은 남들이 하는 걸 싫어하는 경향이 약간 있어요. 정보를 공유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근데 요새는 조금 달라져서 이제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할 때는 확실한 것 같아요. 혼자 살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창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섬세하고 부드러워야 하는데, 경영이라는 건 굉장히 냉정해야 합니다. 유통이나 마찬가지듯이. 그 둘을 동시에 할 적에 오는 어떤 컴플렉스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 어린 나이에 30살에 이 강남에 있는 최고의 백화점의 바이어가 입점을 의뢰해서 앞뒤를 챙길 겨를이 없이 바로 입점을 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상황이죠. 입점을 해서 당시 1등을 했습니다. 탑스타들의 트렌드를 리드하고 있었으니까 그 자체가 적자였습니다. 1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생산과 유통에 대한 마인드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산하는 대로 적자였습니다. 디자이너 개인이 아무리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어도 혼자서 마케팅하고 전략 세우고 소재 시장 조사하고 트렌드 분석하고 이걸 다 할 수 없거든요. 분명히 지원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디자이너들도 다 팀으로 움직여요. 그들이 그 혼자서 천재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 해도 그 천재성을 나눠 쓸 수 있고 뒷받침돼서 그 천재성을 발휘해서 결국은 크리에이티브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죠.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진 젊은 그리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가진 11명의 디자이너가 제가 그때 당시에 겪었던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뭉쳐서 하나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어떤 유기적인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주는 그룹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일 역시 저 혼자는 어렵습니다. 패션계의 또 다른 어떤 시각에서 패션계를 봐온 그런 지인들과 또 유통만 전문으로 해온 분들과 그리고 금융을 전문으로 해온 분들, 전문적인 새로운 유통의 비즈니스입니다. 탑스타들과 그리고 상류층, 한국의 트렌드를 리드하는 현재 리드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은 대부분 저희 그룹에 모여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디자이너들 중에서는 파리에서의 반응이 아주 좋은, 파리의 바이어들에게 가장 반응이 좋은 디자이너, 뉴욕의 바이어에게 반응이 좋은 디자이너, 중동의 디자이너에게 반응이 좋은 디자이너,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소재에 대한 이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색상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걸 하라는 거죠. 카드 섹션을 연출하듯이 저희 스태프들이 그들을 연출해 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싶은 바는 세계 시장에 대한 진출이겠죠. 첫 번째 저는 이미 한류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브랜드가 좋은 브랜드 가치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그를 위해서 현재 뉴욕과 어떤 파리에서의 전진 기지가 필요하고요. 조금 속도가 빠르면 파리에 가을쯤에 샵을 오픈할 계획이고요. 맨하탄에 샵을 론칭하고요. 중국과 일단 2개를 동시에 론칭할 계획입니다. 한국 디자이너들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일본 같지 않고 뭐 같지 않고 한국 고유의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몰라요.
도대체 우리가 물어보죠. 한국적인 게 뭐냐? 그럼 왜 니들은 모르냐? 그러니까 너네들이 제일 너네 같은 거지 뭘 그거를 묻냐?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뉴욕이 왜 뉴욕 같냐고 저희가 설명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패션은 비주얼적인 거기 때문에 좀 새로운 걸 이제 패션을 원하기 때문에 좀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해외 그 트레이드 쇼도 계속 많이 나가고 해요. 근데 요즘 나가서 보면 그 바이어들의 그런 한국 디자이너를 보는 그런 눈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오픈 마인드로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우리나라의 디자이너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저는 지금이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제품을 풀어내는 스토리텔링이나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품은 사실 저희 국내 제품도 외국의 명품의 뭐 루이비통, 구찌에 뒤지지 않을 만큼 그 기본 에센셜한 장인 정신을 갖고 있지만 그거를 풀어내는 스토리텔링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일본과 중국은 해외에서 널 익숙하게 합니다. 예전에 저희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갔을 적에 일본인이냐 내지는 중국인이냐는 얘기를 들었지 한국인이냐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게 저는 오히려 훨씬 더 주력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라는 정서와 한국이라는 문화, 어떤 스타일과 감성이 아직 개방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세계 시장에는 새로운 어떤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저희 비즈니스에 그리고 한국의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우리가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굉장히 한국인 나라가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각인시켜 주게 되었고, 그 다음에 뭐 스포츠 스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드라마와 영화와 케이팝을 통한 어떤 그런 한류의 어떤 그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Fashion is actually, we're influenced by celebrities, are very important to the fashion industry and very important to what fashion trends are and what defines fashion today, tomorrow, and into the future. 특히나 패션에 있어서의 마케팅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패션은 어떤 욕망을 상징을 하고 또 그 욕망을 가장 보여주는 우리 시대의 아이콘은 스타라고 생각을 해요. 스타는 한 시대를 아우르는 어떤 모든 집결체이기도 하고 정말 우리 시대 우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패션 시장에서도 스타 아이콘을 적절히 활용하면 저희가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가는데 아주 든든한 토양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도권 뭐 내지는 위치에 올라가려면 사실 개인 한 디자이너가 뛰어나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 명의 디자이너들이 힘을 합쳐서 나가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물론 그 중에 스타는 한두 명이 나오겠죠. 디자이너가 스타성이 확보돼야만 매출도 오르고 또 그 소비자나 그런 신뢰도 쌓이고 사실 마크 제이콥스 티셔츠와 동대문 시장의 티셔츠가 원가로 따지면 얼마겠어요. 그것이 디자인의 파워고 또 그 파워는 디자인의 파워는 선망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타 디자이너 굉장히 중요하고 확실히 스타가 탄생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그럴 때에 영국도 그랬고 일본 역시 80년대에 그 이세이 미야케나 꼼데 멜송의 레이카 쿠보 같은 디자이너 그리고 요지 야마모토 같은 어떤 그 디자이너들이 뭐 굉장히 아방가르드라는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키면서 막 일본의 어떤 패션이 막 붐을 일으켰을 때 역시 그때는 그 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겐조까지 그 다음에 그 높아진 위상으로 많은 그 좋은 자원들이 들어오면 그걸 토대로 브랜드가 탄생하고 이제 그 브랜드가 오래 가면 뭐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같은 명품 브랜드까지 되고 제 생각에는 그런 흐름과 그런 순서를 타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자기적일 거다 아니면은 국가적인 지원이거나. 그렇죠. 예. 재능 있는 어떤 인물이 있어야 되는 건 물론 사실이지만 사실 인물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게 성공하진 않잖아요. 예. 많은 부분 그 인물을 알아보고 키워줄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이 있어야 되고 지지가 있어야 되고 그게 정부가 됐던 혹은 주변 그 산업의 인사이더들이 됐던 혹은 소비자가 됐던 예. 그런 부분에 확실한 지지는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것 중에 가장 큰 지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부의 예, 지지고 어떤 계획적인 어떤 부분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때로는 뭐 그게 너무 어떤 저 사람 별로 재능도 없는데 너무 키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들릴 수도 있으나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 산업이 뜨고자 한다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사실 그 프랑스의 LVMH 그룹 아시죠? LVMH가 이제 로이비통이니 뭐 디올이니 팬디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큰 그룹이 가장 큰 패션 그룹이고 그리고 PPR 그룹이라고 있어요. PPR 그룹은 이제 구찌하고 입생로랑 그리고 보테가 베네타를 소유하고 있는 큰 브랜드가 있는데 큰 이제 그룹이 있는데 그런 그룹들이 이제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브랜드들이 이제 뭐 디자이너들을 어떻게 영입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패션계가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근데 국내를 비교를 해봐요. 국내 패션 디자이너 중에서 디자인 하우스 중에서 그렇게 힘 있는 브랜드가 있나요? 그러니까 1세대 디자이너들은 그냥 개인으로 부딪혔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회사가 기업이 정부가 움직여야 될 차례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의 패션 시장은 사실 열악한 부분이 없진 않고 그 일부분을 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서울 패션 위크나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뉴욕 컬렉션 기간에 저희 국내 디자이너들이 가서 컨셉 코리아라는 프로젝트 쇼를 하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국가 차원에서의 지지나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 마케팅들이 전방위적으로 지원이 돼야지 우리 일개 개인이 사실 전 세계 시장을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패션 산업이 한국에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글로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글로벌한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디자이너가 우리의 밑그림을 그릴지를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선발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좀 글로벌하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잘 아시다시피 일단은 우리나라 패션 산업을 어느 정도 그 세계적인 패션 시장에 좀 통할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기획한 지 한 2년이 됐습니다만은 아직 뭐 지금 단계에서는 성과를 얘기하기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는 계속 지원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 시점이 지나면은 우리 개개인 디자이너들이 이쪽에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그 기대하는 바입니다. Yeah, I think it's great. I think it's really exciting to see Korean design showcased like this, and you know, in this beautiful building and in this setting and all these people. I think there's amazing fashion coming out of Korea. Very, very talented designers, and they're pushing the envelope of fashion. I can't believe, like, as a Korean, that a fellow Korean would use so much color and pattern in their design, and it's just so like proud to be here. It's really great. It's beautiful. The pieces are amazing. It's really classic and modern at the same time. I love it. It's amazing. 저는 사실 오늘 처음 와봤어요. 근데 그전까지 얘기는 많이 들었고 이제 뭐 뉴욕에서 워낙 선생님들이 운영하지 몇 번 해오신 걸 얘기 들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약간 축제 분위기도 나는 것 같고 그냥 재밌게 즐기고 있어요.
많이 잡아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흐뭇하고요. 특히 프레스 바이어들이 상당히 많이 오셔서 컨셉 코리아를 통해서 더 많은 한국 디자이너들이 나와서 뉴욕에도 보여주고 또 파리도 갈 수 있게 정부에서 지금 많은 도움을 줘서 너무 저희는 감사하죠. 분명히 한국 디자이너들이 실력이 분명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미 이게 응집이 안 돼서 그렇지 이게 만약 응집이 된다면 한국에서도 그런 좋은 유명한 디자이너 나오지 않을까 열심히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경제 대국으로 이제 올라가는 입장에서 패션의 문화와 그다음 패션의 상업이 정말 이제는 선진국화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패션을 우리가 알리는 게 중요하지만은 그 뒤에 배경이 되는 게 결국 디자이너들의 배경은 우리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문화를 간접적으로 전부 이렇게 혼합해서 이런 무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K-팝이라든가 우리 한국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계속 가져갈 겁니다. 사실은 조금 더 빨리 움직여졌어야 되는데 사실 일본이 해외를 진출할 때 뭐 벨지움이 월드와이드 디자이너로 진출할 때 사실 그 뒤에는 상인적인 디자이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디자이너를 서포트하는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가장 컸었고 또 그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그 기업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기업의 이제 서포트를 통해서 더 확장이 돼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의 저희 나라의 정부 지원이 그동안 조금 미비했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제 작년서부터 작년부터 이제 그런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이제 많이 지원을 해 나가시는데 이제 그 지원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너무 근데 뭐라 그러죠? 문어발식이라고 해야 되나? 정확한 정보 없이 그냥 지원해주는 실적 없이 만들어내는 지원. 그런 게 좀 많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역하는 사람한테는 지원이 안 나오고 가서 쇼잉하는 사람한테 지원이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한테 지원해줘야 더 발전적인 게 생기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여행 갔다 오는 식으로 갔다 오니까. 근데 그런 거가 좀 차이가 있죠. 근데 감사하는 경우가 더 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정부에서 너네 패션 나가서 해라 하면서 지원까지 해주는데 그런 건 뭐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정부에서 지금 하는 거는 서울 컬렉션을 예전보다는 훨씬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서울 컬렉션 때마다 해외 블로거들하고 프레스들이 와서 취재를 하고 근데 바잉이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이어들이 많이 몰려와서 영향력 있는 바이어들이 몰려와서 바잉을 해야지 이제 정말 컬렉션이 컬렉션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는 건데 블로거들 몇 사람 불러오고 바이어들 멀티숍 바이어들이 잠깐 왔다가 이렇게 보고 가고 이런 걸로는 얼마 못 간다고 생각해요.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정부 차원의 어떤 투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키우겠다 마음 먹으면 뭔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기업들은 그게 또 영리 추구가 된다고 생각하면 비즈니스가 롤 모델이 되고 이게 패션 사업 한번 할만하다 이러면은 또 할 거 아닙니까? 기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사실 있죠. 사실 외국에 성공한 모든 패션 기업은 다 대기업이죠. 그러니까 소기업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소기업의 감성을 잘 받아들여서 소기업의 감성과 캐릭터, 디자이너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대기업화죠, 사실은. 그러니까 무조건 볼륨만 키우는 대기업형 패션 회사를 한다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월드와이드로 움직여지고 있는 루이비통, LVMH 같이 하이엔드 감성과 그다음에 메스티지의 감성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그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희도 그것을 지향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디자인도 괜찮고 능력도 좋은데 다들 젊은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재정적으로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밀어준다든지 아니면 대기업에서 정말 바른 눈을 가지고 정말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제가 보는
그런 시각에서는 현재 대기업들이 어쨌든 비즈니스 쪽이니까 이 친구들은 팔릴 만한 그렇다 이래서 실력보다는 패키지. 왜냐면 기업들도 다 깨닫고는 있지만 누가 먼저 하느냐고 눈치 보고 있고 자기네들도 해야 된다는 사명감은 있지만 그 기업의 영리 추구잖아. 제일 지금 패션에서 우리가 큰 패션 그룹이 그 한섬, 그러니까 제일모직하고 한섬 쪽하고 LG 쪽하고 SK 쪽이에요. 이들 기업들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모직은 SFDF라고 해서 그 신인 디자이너,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인 디자이너를 밀어주는 펀드예요, 그게. 근데 아주 조금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네. 그렇죠. 근데 그나마도 하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런 펀드는. 실제로 패션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하나의 창의적인 감성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패션 사업인데, 그랬을 때 그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개개인에 대한 투자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 발전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는 기술 개발을 위한 인큐베이팅을 하는 것처럼 패션 회사에서는 그런 최고의 감성을 갖고 창의적인 사람들한테 투자를 해서 그들로 그 아이디어 뱅크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고, 그게 코어 요소라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 회사의 생각도 그런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들이 매스의 소비자까지 갈 수 있게끔 전달자 역할을 하는 기업의 움직임들이 옳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년 전부터 SFDF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그 창의성을 갖고 있는 자국의 디자이너들을 선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들로 하여금 외국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희 회사에 영입을 해서 또 다양한 브랜드들을 같이 협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양에서도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컬러, 대중들은 항상 새로운 신선함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죠. 그 부분들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컬러를 과연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예전에 저희 선배님들께서 1차원적인 직역을 하셨을 때랑 다르게 새로운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저희들 피 속에 흐르는 어떤 선과 색감을 편한 친구처럼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복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한복을 바람의 옷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바람의 옷이 느껴지는 그런 여운이 있잖아요. 여유롭고 서정적이고 풍류가 있고 멋이 있고 그런 옷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복을 점점 잊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날에만 입는 그런 옷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벌써 LA 코리아타운에서 한복집을 운영한 지가 20년이 됩니다. 20년이 되면서 하나 느낀 점은 전통도 분명히 제가 고집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그 트렌드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패션쇼에 대해서는 거의 블렌드 한복이라고 그래서 우리 전통과 우리의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편안한 드레스 의상과 같이 합쳐놓은 블렌드 한복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많이 입히자. 많이 입히는 것이 일단 애국하는 길이요. 많이 입히는 것이 일단 한복을 이 나라에 미국 땅에 알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떠나서 좀 많이 팔았어요. 많이 입혔습니다. 한 1년에 제가 못 팔아도 1000벌 이상은 아닐까 싶네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한복은 분명히 우아하고 아름답고 하지만 입기에는 좀 불편하고 특히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입기에는 가슴 답답함을 많이들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아니다 싶어서 지금은 블렌딩 한복이라고 그래서 한복의 전통과 미국의 양장을 합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한복을 조금 더 빨리 소화할 수 있고 겉보기에는 우리나라 전통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 한복을 지금 만들고 있고 지금 많이 그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블렌딩 한복 드레스예요. 일반 한복하고 가장 먼저 틀린 거는 웨스트 라인이 있죠. 이 옷은 지금. 근데 요거는 제가 가슴선과 허리 라인을 다 살리면서도 우리나라 한복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한복 디자이너가 양장을 흡수하기에는 아직도 미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한복 디자이너들은 일단은 전통 속에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한복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들 공부하시고 계시지만 보는 거에 한계성이 있으시고 일단 입지 조건으로 가장 가깝게 중국과 일본이 가깝기 때문에 더 많이 이제 한 브랜드라고 일컬어 주고는 싶지만 디자이너가 일단은 아시안권에서 멈추고 마른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26년 동안을 운영을 하고 있고 미국 사람들의 체형과 미국 사람들의 무엇을 원하는 그 실루엣과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요. 정말로 한 브랜드로서 우리나라 한복을 블렌딩을 한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전통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저같이 양장을 또 배워서 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블렌딩 한복이라고 정말로 하나가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장에서 한복을 끌어들이는 건 양장 느낌으로밖에 끝나질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복이니 양장을 끌어들이는 거는 아무리 제가 양장을 하고 싶어도 된장 냄새가 나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제가 웨딩드레스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요거는 A라인으로 제가 살짝 떨구면서 요 커버가 솔직히 벗겨내기도 하고 다시 이렇게 붙이기도 어타치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입으면 완전히 한복 분위기가 나지만 이 어타치를 딱 뽑으면서 A라인의 이브닝 드레스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요거는 웨딩 드레스로 입었다가 결혼식 날 요거를 벗김으로 인해서 리셉션 때 이브닝 드레스로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미국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거꾸로 올해 제가 한국에다가 한복과 웨딩드레스 샵을 오픈을 했습니다. 분명히 한복인으로서 양장을 컴플리트리 배워서 간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또 조그맣게 더 발전을 시켜서 제가 미국에다가 한복을 런칭을 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또 다른 마케팅이 될 겁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무대 의상, 페이전복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프롬 드레스 벌써 많이들 찾으러 오세요. 특히 타주에서는 웨딩 드레스를 한복에 접목된 블렌딩 한복으로 입고 싶다 그래서 많이 제가 디자인을 해서 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인터넷이나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오시는 거를 보고 더 자신을 얻었고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좀 더 크게 매직쇼라든가 이런 것으로 통해서 컨템포러리 라인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And it's wonderful to see the common language, the visual common language from all over the place. That there's something that we're saying about fashion that sort of is consistent across the board, where that just wasn't the case 10 years ago. You could really say, oh, that looks like this country, or this looks like this. And today, I don't think this is a homogenized effect that has happened, or a dilution to any degree. I really think that because of social media and the way that w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at we're sort of all on the same page. There's a kind of a collective consciousness that's pushing forward and being really progressive in the concept of ideas. And 분명히 조금씩은 다른 건 있어요. 그 미국은 조금 더 이렇게 컬렉션을 보더라도 실용적인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옷을 만들 때도 이거는 미국에 그 맞춰서 해야 되느냐, 유럽에 맞춰서 해야 되느냐,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유럽은 조금 예술적인 측면, 창의적인 측면이 강조된다면 그 미국에서는 좀 실용적인 측면과 현대적인 측면이 좀 현실적인 측면이 강조돼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이제는 미국도 나름대로 세계 패션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고 있고, 미국 디자이너들이 세계로 이제 분명히 유럽에서도 그 옷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인정받는 그런 시스템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에서 유명해지면 결국 세계 시장에서도 이제는 통하는 시대가 왔고요. 또 마찬가지로 파리에서도 성공하면 또 뉴욕에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백인, 흑인, 스페니쉬 나누자면 물건 차이가 굉장히 났었어요. 백인 옷은 백인 옷, 흑인 옷은 흑인 옷, 스페니쉬 굉장히 차이가 났었는데, 아직 차이가 좀 있지만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어요. 요새 유럽에서 새 물건이 나오면 한국서 그 다음날 만들고 미국도 그 다음날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비등해지고 옷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1세, 1.5세, 2세의 만남이지. 그러니까 이제 2세까지 들어왔으니까 회사가 이 모든 규모가 또 아니면 스타일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야, 이게 싸게 많이 파는 것만이 장사가 아니구나. 그런 그룹이 있는가 하면 잘 만들어서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그룹도 무궁무진하구나. 그래서 이제 소매점이 사실 성공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죠. 포에버 21, 파파야, 몇 군데 있어요. 러브컬처도 있고. 물론 이제 그거 이상으로 H&M 잘하는 또 포에버 21보다도 몇 배를 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을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냐. 포에버 21은 어떻게 보면 그 회사 상호 이름이고, 잘하면 이제는 브랜드가 됐어요. 또 한국 사람들이 재주가 좋은데 왜 자꾸 싼 것만 하냐. 좀 좋은 것도 하자. 예? LA에서 나오던 한국에서 나오던 조금은 자라 같은 수준이 나와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기본적인 시장은 미국, 유럽이 되겠지만 그 다음 타자가 중국, 그 다음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들어가면 선점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구조는 사실 이제 많이 좀 그 경쟁력을 잃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좀 더 하이 클래스.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방이 아닌 창작에 가까운 상품들을 지금 출시를 하고 있고. 그런 동대문 패션 시장 상인들도 다 그 패션을 공부한 사람이고 유학생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디자이너들이 거느리면서 어떤 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내서 역수출하고 중국권에 수출하고 아시아권에 수출하면은 또
SPA 브랜드 이후 또 하나의 또 유행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패스트 패션의 원조라고 자부하고 있는 여러 글로벌 브랜드하고의 사업의 구조를 형성해낸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있는 한국 분들이 만들어낸 어떤 업체들하고의 이 연결고리가 잘 됐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해본 분들하고 저희가 좀 더 큰 그림을 그리자라는 어떤 발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동대문 미국 시장에 중국, 일본 어느 나라에 구애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거든요. 가장 큰 거는 저는 문화적 힘이라고 보는 거예요. 상품적인 힘보다는. 왜냐면 예를 들면 대부분의 많은 진이 사실은 한국이나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단 말인 거죠.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물량이 미국으로 수입 들어가지만 미국에서 만든 오리지널 진 그러면 동양권에서는 굉장한 가격을 주더라도 구입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미국적인 요소, 미국적인 문화, 진의 어떤 오리지널 이런 거에 더 많은 가치를 둔다는 거죠. 패션이라고 하는 건 그런 가치 싸움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미국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를 반드시 우리가 하는 사업 비즈니스 안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그걸 결국은 글로벌 브랜드를 해서 K-팝이 세계적으로 어떤 젊은 층들한테 한국의 음악적 장르를 전달하듯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적인 동대문의 패션을 세계에 알릴 때가 됐다. 그리고 그 준비는 이미 끝났다. 그러면 이제 가는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 뭔가 타이밍학적으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서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 이게 시장을 좀 넓혀보고 싶고 한국은 또 한국대로 세계로 나가보고 싶고 미국 쪽에서는 미국과 유럽을 담당하고 한국 쪽에서는 또 일본, 중국, 아시아를 담당하면 글쎄 작품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거기에 전초기지 역할을 LA 쪽이 하지 않을까. LA라는 데가 있으니까 한국에서 진출할 수 있는 생각도 하고 또 앞으로 모든 구상을 하지 않을까. 매년 와볼 때마다 이제 역시 이게 미국 시장이 큰 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제 중국에다가 몇 년 동안 계획한 게 있는데 그걸 하나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제 결실을 맺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Yeah, that's mine. Are they all one fit? Do you know if you shop with other Korean brands? Oh, absolutely. Yeah, I mean, I have a feeling the Korean, I would say the Korean trend, they're always right on, you know, they already know, they know what the trend is and they bring it here and they do a great job with it. And they keep that price affordable, but they still offer quality. So I have several Korean vendors and I really enjoy working with them. They're honest and good people. So you do buy from Korean brands at all? Yes, we do. We certainly do. Absolutely. Do you know any Korean brands, fashion brands? No. Korean? Yeah. No. You like to?
To be honest, I'm not really know the Korean brands and Korean fashion, so but like you know, K-pop is really big in Japan, so it could be bigger in Japan, I think. But I'm not really sure, so I need to study. The last August show, we had our best August Vegas show, and let's put in perspective. Yesterday, in one day, we did what we did of all of last August. 이번 쇼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난번 쇼보다 좀 한 2배 정도 좀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고. 패션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이잖아요. 지금 패션은 모든 문화의 어떤 영역하고의 딱 중심에 있어요. 아트도 패션하고 콜라보레이션이 되죠. 모든 디자인 쪽에 패션이 딱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션이 갖고 있는 힘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대단한 거를 한국 사람들은 분명히 그 패션을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재능은 타고난 것 같아요. 타고났는데 그것을 다만 잘 활용하고 이용하고 그런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분명히 시스템은 아직 거의 뭐 초보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조금만 뒷받침이 되면은 과거의 일본 디자이너가 파리 무대에서 이런 성과, 그리고 지금의 무슨 유럽 디자이너들, 승승장구하고 있는 유럽 디자이너들보다 훨씬 앞설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그런 에너지는, 폭발적인 에너지는 너무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한국 패션 산업의 그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발전 가능성을 그대로 보여줘요. 세계가 인정하는 디자이너 캐릭터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세계가 인정하는 SPA 브랜드까지 저희 스스로 저희가 개발해서 만들어내서 글로벌 인구들이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보다는 더 큰 성과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목표로 저는 한국의 패션 공간을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패션이 좀 더 자유화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 그렇게 변한다 그러면 한국의 어떤 그런 그 패션 공간은 앞으로 뭐 전 세계 시장에 주목할 수 있는 어떤 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사이클, 건축 양식이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그 시대 당시를 지배하는 사조가 있습니다. 창조를 하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신선한 소스와 새로운 신선한 어떤 드라마가 필요하죠. 한국은 아직 그들에게 세계 시장에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오픈되지 않은 이런 신선함을 이제는 충분한 경험과 충분한 마인드가 된 누군가들이 그들에게 한국의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은 그 신선함이 이제는 이해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패션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소비나 향유는 즐거움이자 하나의 어떤 엔돌핀 내지는 스트레스 해소 내지는 또 옷을 입는 거를 즐겼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성으로서 그 여성만의 아름다운 그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즐기는 무언가가 되길 되게 원하는 것 같아요.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주지 말고 옷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패션을 만약에 즐기지 못한다면 어떤 인생에서 큰 즐거움 하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온통 삶의 모든 거를 패션을 치중을 해서 살고 있어요, 현재. 저에게는 진짜 저 자신인 것 같아요. 오락 좋아하시는 분인데 오락 그 RPG 같은 거 하시면 레벨업 하시잖아요. 레벨이 조금씩 쌓이는 것 같은 거예요. HP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MP도 늘어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공격적인 그런 것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 그렇게 조금씩 레벨을 쌓아서 좀 언젠간 저도 만렙을 찍을 수 있게 그렇게 즐기면서 하는 거죠. I'm hoping that we're going to be in the forefront of this revolution, try to help people to become better. 그 다음에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원단도 만들고
디자인력도 좋고 완성품도 나온다면 그게 나오면 뭐 세계적으로 히트 안 치겠어, 그죠? 한국 패션 화이팅! Because fashion is exciting. It's a feast of fashion, it's a feast of wonderment, and it's so fun. Dorime, interrimo ad appare dorime.